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플러스 스케치업, 챗GPT를 통한 AI 렌더링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프롬프트도 공유해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작할 수 있는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AI가 있지만 챗GPT 매우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서 오른쪽 이미지로 시사 같은 느낌이 되면서요, 비율 그리고 모델링 모든 게 유지가 되었죠. 이게 저는 챗GPT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양하게 공유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으로 가는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스케치업 모델링, 그리고 AI 통한 렌더, 그리고 포토샵 리터치, 이 세 가지 단계를 이룬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AI가 아니라 챗 GPT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문자분들 위해서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프롬프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링크를 제가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스케치업이겠죠. 여러 얘기하지 않고 핵심 루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만들어진 스케치업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한글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글 버전이 아니라 영문 버전도 위치는 비슷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파일 보이시죠? 파일에서 어떻게 내보내기, 익스포트입니다. 2D 그래픽을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보여드리자면요, JPG로 하시면 됩니다.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뷰 크기 사용은 꺼주시고요, 여기 너비는 3000, 높이는 비율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해서 어떻게 테스트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케치업 파일에서요, 구도와 기본적인 모델링 형태 그리고 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VLAN이, 엔스케이프니 이런 D5니 이런 렌더 이미지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 스케치업의 형태, 조명기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챗GPT를 통해서요, AI로 렌더링 걸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린 프롬프트가 있을 거예요. 수정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냥 얍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 같아요? 원본과 그리고 제가 요청한 사항들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죠. 100%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거의 유사하게, 제가 봤을 때는 모델링은 한 90% 이상은 유지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명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요청한 사항, 기타 등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제작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롬프트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스텝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물론 만들어진 이미지는 해상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업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우리가 챗GPT 할 때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겁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창으로 공유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그대로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복붙을 하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노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 프롬프트가 공유가 될 거예요. 총 3가지 파트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프롬프트의 정의, 이해 반영도, 예시 프롬프트를 해놨습니다. 하나, 둘, 3개입니다. 제가 한 게 맞냐 안 맞냐는 나중 문제죠. 저는 맞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스킬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는 이걸 한번 보시고 변경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총 9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 목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변경하지 말 것, 원본 보존 지시, 즉 원본을 어느 정도 유지하냐 이건데요. 모델링 변경 금지, 형태 유지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글로 하기보다는요 영어로 적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뭐 챗GPT나 다른 데도 더 비슷해요. 세 번째는 카메라 구도 고정을 했는데 그냥 카메라 구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AI에서 가장 큰 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연출하느냐, 연출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말로 해가지고 되기 힘들죠. 그래서 스케치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도를 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같은 시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그냥 영어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요 세임 카메라 포지션, 그 다음에 아이 레벨, 그 다음에 16대 9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냥 영어로 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가장 핵심 사항은 저는 4, 5, 6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재질과 질감 선정, 즉 우리는 스케치업 이미지를 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경해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어떻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내가 요청사항은 어떻게 해라. 이게 4, 5, 6단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1번부터 3단계는요 뭐 그대로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고요. 4, 5, 6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렌더링 스타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사 같은 거에 주목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V-Ray D5 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실사 같은 톤을 해달라, 사실적인 톤을 해달라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8단계 즉 부정 지시문, 네거티브 이 부분은 저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요. 왜곡, 과도한 색, 모델 변형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원본 보존했는데 이건 왜 들어갑니까 하면은 두 번 들어가면 좀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해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사양 지정, 아웃풋 스펙이라 되는데요. 요거는 결과물 비율,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해라, 고해상도다 이랬는데 실제로 고해상도 해봤자 챗GPT가 지금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얘가 2000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비율적인 부분하고 최대해달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선명히 만들어준다. 그래서 1단계부터 9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별로 해주면은 좀 더 절차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롬프트 2의 반영도란 건 뭐냐면은 목적 정의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구조 시점 고정, 그 다음에 재질이 어느 정도고 출력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 하지만은 제가 그냥 했지는 않았겠죠. 챗GPT가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몇 퍼센트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프롬프트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요 노션이기 때문에 요거 있죠. 클립보드에 복사해 가지고 변경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차피 실사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나서 부정 지시문도 그냥 그대로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4번, 5번, 6번 있죠. 재질, 질감 설정, 그 다음 요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바닥은 어떤 톤으로 하고, 벽은 어떻게 하고, 천정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기타는 어떻게 해라, 조명은 어떤 식으로 해라, 천장 위에는 어떤 조명을 여라, 창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창밖은 숲속을 해라, 력을 추가해라, 여성을 여라,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하기 힘든 모델링,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얘를 평 복사해 가지고 어떻게 약간의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프롬프트를 제가 공유해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경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지만은 제가 이것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연구한 부분 있지만 챗GPT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맞다시피 요거 통 눌러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켜서요. 얘를 콩 누르고요. 메모장을 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3개를 했죠. 이렇게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변경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터치가 되겠죠. 포토샵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정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토샵에서 제가 사용할 스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첫 번째는요. 상단에 보이시면은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누르시고요. 카메라로 필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게 있습니다. 얘를 툭 눌러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했죠? 챗GPT는 기본적으로 나온 게 약간 노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측에 보면 템퍼러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색 온도. 색 온도를 약간 푸른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노란색 빠집니다. 됐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냐면 익스포셔부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되는데 익스포셔가 빛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약간 올려주고요. 컨트라스트하면 대비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하면 빛 부분, 섀도우하면 어두운 부분 살짝살짝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해주시고 나면은 보통 색이 좀 진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있죠. 둘 다 채도 같은 건데요. 세츄레이션으로 채도 살짝 빼줘요.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텍스처하고 요거 보이시죠? 이 두 가지가 일종의 선명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올려주고 살짝 올려주고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 선생님 빛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요것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샵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닷지 툴이라고 생각해요. 닷지라는 게 밝게 해주는 건데요. 얘를 누르고요. 여러분들 P 옆에 키보드 P 옆에 가로 두 개 있죠. 가로 두 개를 하면 이렇게 커져요. 커지죠. 상단에 보이시면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브러쉬는 제너럴 브러쉬를 켜서요. 일단 소프트 라운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레인지 영역은 하이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미드톤도 다 얘기하는데 그냥 하이라이트 할게요. 그 다음에 익스포셔 이게 색인데 얘는 한 12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간접이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빛도 나오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셩 해면 어떻게 돼서 됐죠? 여러분들 보정 전 한번 볼게요. 보정 전 요거고요. 보정 후가 이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리터칭은 끝이 난다. 정말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스케치업과 인테리어 그리고 AI를 융합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발전하겠죠. 또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실무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영상을 봐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